지금부터 코로나19 추가 확진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사항을 안병선 건강정책과장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안병순입니다. 2월 26일 부산시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명으로 누계 55명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한 환자 중 39번부터 50번까지의 동선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중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중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8번, 49번 환자는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실시한 분으로 동선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9번 환자는 36번 환자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한 접촉자입니다. 이분은 해운대구에 소재한 나눔과 행복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염두에 두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환자는 2월 17일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한 접촉자입니다. 41번과 44번, 48번, 49번 환자는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45번과 46번은 부부간이며 대전 지역의 확진자와 경주에서 2박 3일간 같이 생활하시면서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47번 확진자는 감염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라 관련 접촉자가 주로 학생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은 현재 파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0번 확진자의 경우는 감염원의 원인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확진된 환자는 오늘 오전과 오후 모두 입원 조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의료원과 고신대병원에 분산 입원 조치될 계획입니다. 입원이 늦어진 점은 소개된 부산의료원의 병상이 감염 병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 준비 관계로 조금 늦어졌던 점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23명, 부산의료원은 25명, 부산백병원 4명, 고신대병원 입원 조치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지난번 의료기관장 모임에서 부산시장님의 특별한 당부 이후에 부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자의 분산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임시생활시설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은 현재 동아대병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환자 분산 수용에 대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시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확진자 중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 중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번 환자는 12번 환자의 접촉자로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분이 근무한 환경은 집중치료실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긴장을 계속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확진자와 환자와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만 이 공간에 감염 위험이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서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 어르신들을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 1인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선 등 상세 내역을 역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신 분은 1354명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 자가격리보다는 숫자가 좀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빠른 속도로 접촉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 상황과 같은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일 날 의심 환자로 검사를 진행한 건수는 768건이며 이 중 양성은 11명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어제 저녁에 716명의 명단이 부산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 명단과 타 지역 등의 명단을 제외하고 502명에 대해서는 예배 참여, 정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여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지역별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부산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42번 환자의 성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또 7번 환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8년 8월 입국 이후에 출국 기록이 없어서 해외 감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하여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그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 마스크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꼭 좀 밝혀주시고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리는데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개별적인 문제는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시고 이 장소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줄거리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신문의 김준영입니다. 14번 환자에 이어서 43번 환자도 보건소를 찾았다가 또 다른 보건소를 찾아간 기록이 나오는데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처음에 그 체킹이 안 됐는지 그런 거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예, 이 부분은 어제 우리 김준용 기자님 말씀하신 걸 듣고 다시 저희가 보건소랑 그리고 환자분과 문의한 결과 첫 번째 방문할 때 지금 동래구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특히 온천교회와 관련된 많은 환자분들이 찾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이 첫날은 와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저희 복지건강국장님이 현장을 나가시고 지금 현재 동래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이 굉장히 좀 공간의 협소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3번 환자도 조금 그게 됐습니까? 어, 43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어머니이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분이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실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자가격리 일정 중에 외출을 한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이 환자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동선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KBS 이슬 기자입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만약에 한두 명 이상 더 좀 나올 경우에 조치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대남병원처럼 병원 자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남 같은 경우에 지금 코호트가 더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이송 격리 치료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어제 저희 부산시의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하게 회의를 어제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을 모두 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감염을 또다시 전파시키는 위험의 요소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급적 이 공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고 감염이 된다면 그 안에서의 빠른 속도의 전파를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결론은 집중치료실에 있는 어르신들만이라도 1인실로 다 옮겨서 공간 분리를 하고 그 공간 안에서의 지금 집중치료실 안에 1인 그 한 병실에 5분 내지 6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한 분이 감염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분들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부산에 있는 다른 모든 기관들을 협조를 구하고자 했지만 감염이 우려되는 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 격리된 공간들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알아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소개된 병실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다 보내고 지금 비어있는 병실들을 다인실이든 1인실이든 한 병실에 한 분씩 넣는 것으로 해서 오늘 모두 다 그쪽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의료원에서 이 모든 환자분들을 감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감염 관리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코호트 격리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기에는 이 요양병원이 기본적인 완벽한 코호트를 하기에는 요양병원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이 한 방에 다인실입니다. 1인실, 2인실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5인실, 6인실 구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노약자다 보니까 굉장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어르신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남으면 환자 간의 간격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공간에 저희가 가림막을 다 지금 오늘 가림막 공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감염을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가 서울에 계시는 이제 유명한 감염 전문가의 의견들도 계속 저희가 어제 유순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 상황에서 해서 나온 결론들이 굉장히 위험한 어르신들 옮기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들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첫날에 그 임시생활시설로 비교적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옮기셨잖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조금 건강이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옮겨서 그 안에서의 최대한 공간들을 지금 확보하는 플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옮겨졌어요? 의료원은 오늘 오후에 지금 이송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 기자분들께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건 지난번에 임시생활시설로 옮겼을 때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와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분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 당부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24분 그 집중치료실에 모두 26분 계시는데 그중에 24분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가실 계획입니다. 일단 그 지금 부산의료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24명입니다. 한 방에 한 분씩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청에 병실이 또 남아있는 병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13번 확진자 관련해서 이분이 그냥 대구 강릉역만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천지 신도라고 추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셨는지? 저희들이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도 저도 그 어제 온천교회에 계시는 관계자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쪽에서도 생각하시는 거는 많은 심정은 가나 확정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확정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과정 중에 좀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저희들에게 했고 저희들도 요거와 관련돼서 부산시경에 다시 한 번 더 혹시
CCTV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좀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뭐 제보 오는 거는 이 의심 환자일 경우에 기존 교회로 이제 출석해라 이런 식의 그 지령이 내려온다 이런 식의 제보들이 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예. 네, 저 프라임 경제 서경수 기자라고 예. 합니다. 지금 부산 1번 환자에 대한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불확실한데요. 거기에 대한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온천교회 지금 확진자와 신천지교 연관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번 환자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환자가 온천교회에서 감염이 된 건지 다른 데서 감염이 되어 와서 온천교회에서의 감염을 이렇게 원인이 되었는 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역학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완전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신천지와 관련된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들이 원인이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황에 심정은 가는 부분은 있으나 확정된 부분은 없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해드립니다. 일반 확진 환자 관련해가지고 신규 자가격리 535명이 됐는데 이게 어제 오늘 지금 나왔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가격리를 보건소에서 먼저 유선으로 전달을 하고 입력을 시켜놓지 않았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자가격리자 입력시키려면은 주민번호랑 모든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부산시에서도 지원 인력이 나가고 동래구에서도 지원 인력이 들어오면서 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입력이 되었고 아마 요거는 하루 이틀 내에 모두 입력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4번 환자가 36번 환자 동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료가 직장 동료 동료라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죠?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상의 안 됩니까? 요거는 저희가 역학조사 내일 발표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입니다. 그 아시아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집중 치료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예요. 그리고 26명 중에 코로나 유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요양병원 내 중증 환자가 좀 얼마나 되는지. 예, 여기에 환자분, 그 확진자분은 간병인입니다. 요양보호사이고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분들은 완전 와상 환자들이기 때문에 수발을 들었던 분이고 이분이 집중치료실에 있으면서 담당 환자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모든 환자를 다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확진되자마자 저희들이 너무나 걱정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오늘 아침에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의료원의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1인실로 다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의료진하고 전부 300명도 다 음성이고요. 300명에 대한 검사는 지금 저희가 어제 하고 오늘 새벽까지 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 결과가 마저 다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의료진 검사는 거의 다 끝나서 음성으로 다 나왔고요. 아까 그래서 그 중에 간병인 한 분이 양성으로 나왔고 환자분들이 검사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부터 먼저 검사가 들어갔고 지금까지는 아직 양성인 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오늘 오후에까지 결과가 뒤늦게 좀 나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여기 병원은 지금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비교적 약간 거동이 가능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라 사실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이송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거는 1인 1간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간병인이 2명, 3명을 보면 감염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1인 1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인력보다는 간호사나 간병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저희들이 만약에 그 1인 격리로 해서 다 감염 관리를 한다면은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공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임시 생활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도 거기는 생활시설이지 의료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시설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1인실이 별로 없이 대부분 다인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없습니다. 없고 또 이런 분들이 한 층에 들어와 있으면 아마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퇴원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이송할 병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 지역상권 타격이 굉장히 큰데 감염자가 머물렀던 거 하고 감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폐점과 그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복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된 고글을 한다든지 고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침섭적인 어떤 행위, 뭐 그 금체 채취를 하거나 뭔가 좀 약간 환자분으로부터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고글과 마스크, 글로브 이런 걸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진료를 할 때는 저희가 의료용 마스크인 N95, KF94와 이 그 침투력의 방어력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마스크를 제대로 썼다면 저희가 그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기본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키면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모두 다 제독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시설 관리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그 사업장으로 관리 지침이 다 알려져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침보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저희들이 그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하루 소독하고 하루만 영업 쉬시고 그 다음에는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영업을 하시는 그 영업주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또 폐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예. 보면은 그 옆집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희가 확진자의 바로 옆호에 사는 아파트 주민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희가 그런 걸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11번 환자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다고 확진된 39번 환자의 경우에는 두 분이 지인 관계라든가 어떤 연관성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 영업장의 CCTV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업장은 저희가 소독을 다 했는데 이분이 같은 시간에 그 공간에 식사를 했는데 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 식당이 큰 식당이 아니고요. 테이블이 몇 개 없는 아주 좁은 공간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가지 않았는데 저희 역학조사관이 동일한 식당을 머물렀고 이분이 그 사람하고나 같은 식당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식당을 찾아가서 보니 식당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충분히 안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던 뜻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접촉자로 분류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도달하지 않아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저희 그 역조관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공간은 밀접 접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었던 다른 분들 중에서는 확진자 나온 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같이 식사하신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여기가 테이블이 여러분이 많은 공간 식사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일반 가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예. 마스크를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현황을 보고 계시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스크는 우리 저기 따로 우리 마스크 현황 관리하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예, 자치분권 과장 정임주입니다. 어제 그 식약처의 그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발표 이후에 먼저 그 현재 요 판매는 3월 초부터 온라인 판매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 1회 1인 30매에서 50매까지 판매 가능한데 업체 등록하고 원자재 수급 문제로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구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저희 시는 별도로 이제 그 수급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시민들 구매 불편 해소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의료 방역 종사자 지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29만 매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요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배부를 할 거냐 하면은 그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5,000매, 그다음 현재 신장 투석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35,000매, 그다음 의료용 9,000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긴급한 구군에 지금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뉴스원의 조아현 기자입니다. 55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온천교회 신도이신지 그리고 강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꽤 한 4, 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온천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47번 확진자는 그 부산대 겸임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술을 하실 때 혹시 학생들과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55번 환자는 지금 저희가 아침에 오늘 오전 중에 그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거는 온천교회에서 본인이 강연을 했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근데 온천교회와 어떤 관계에서 이 강연을 했는지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번 환자분은 대학에서 강의와 실습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분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크게 머무르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라고 하나 저희가 역학조사하는 입장에서 교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역학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조금 더 좀 그 분명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수님들과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지금 그걸 이제 역추적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에 그 통합기계관에 머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자가 격리되셨는지. 아직 저희가 이 교수님 이 환자분의 말씀은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어젯밤에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동선을 보면서 이거는 학생들로부터 다시 들어서 분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교수분들 자가격리 인원은 혹시 파악 안 되셨습니까? 예, 아직은 확대지. 그 KLN의 표준규 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의료원으로 우리 요양병원 분들 옮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 전역에 94개 음압병상 가운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몇 개고 부산의료원이 또 몇 개고 그래서 지금 부산의료원의 전체 소개는 어느 정도 되고 이 현황 좀 불러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부산에 음압병실이 저희가 이게 종합병원에는 약 76개 가까이 있고요. 하지만 음압병실에 있는 음압병실을 저희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중증 환자가 들어가기 힘든 공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우리 종합병원에 있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인 고신대병원 그리고 동아대병원
해운대 백병원, 부산 백병원에서 총 18개의 병실을 사용하게끔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의료원과 부산 대학병원에 총 저희가 51개의 음압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실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4인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보시면은 입원되어 있는 환자가 부산대병원에 총 23명이 입원되어 있고요. 부산 의료원에 25명이 되어 있어서 거의 지금 모든 병실이 다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음압 병실이라 해도 한 병실에 4인 이렇게 들어간다고 4인을 다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실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여서 임시로 지금 만든 감염병 음압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오늘 집중적으로 환자들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 두 곳을 딱 비운다는데 부산도 부산의료원 외에 딴 데도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경남에 있는 병원의 규모가 부산에 있는 병원보다 좀 규모가 작습니다. 부산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부산 의료원만 전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경제 윤정희 기자입니다. 예, 입원 환자의 친정 어머니라고 입원 환자가 연제구에 있는 토연성당에서 이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그 경남에서 입원 환자가 그 시간대에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를 같이 드린 분들에게 꼭 미사를 같이 드린 분만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모두 자가격리 조치는 하고 있는 일단 지금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 24명 이송하고 저희가 그 혼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는 임시생활시설 지난번에 다 뺐고 그러면 공간이 일정하게 공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모두 다 지금 저희가 가림막을 다 쳐서 이게 비말이 튀지 않는 공간으로 유지하고 이분들을 부산 시내나 다른 지역에 옮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도 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병원에 그 지금 여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들 중 일부는 또 저기 자가격리도 되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 간호 인력들을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그 간호하고 보호복을 갈아입고 한 분 간호하고 보호복을 갈아입는 식으로 이 감염 관리에 저희가 감염 관리 전문가를 지금 현재 2분을 파견해 놓고 그 모든 과정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안에서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워낙 요양병원이 많아서 계속 걱정입니다.